선생님, 어제 만난 손주 이름이 안 떠올라요. 제가 치매인가요? 74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석 달 후 그 할머니는 손주 7명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수천 명의 뇌 건강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제때만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50대부터 벌써 뇌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방금 한 말을 까먹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뇌를 되살리는 4가지 방법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치매 걱정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경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처음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늙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 아직 55살인데 벌써 깜빡깜빡하네요. 이거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보내는 신호는 맞습니다. 사실 뇌의 시계는 우리가 20살만 넘어도 조금씩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느끼지 못하죠. 워낙 여유가 많으니까요. 마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씩 빠져나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저 요즘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인데도 이름이 안 떠올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해마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35살만 넘어가도 해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천천히요. 그러다 50살을 넘기면 우리 뇌의 사령관 격인 앞쪽 부분도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앞쪽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모두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 성격이 변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힘입니다. 아,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뭔가 달라졌어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건 아직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옆에 앉은 가족분이 선생님, 이 사람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는 다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이 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인생이 계속됩니다. 뇌는 쓰는 사람 편이에요. 사실 이 말은 제 스승님께서 젊은 시절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뇌는 방치하면 녹슬지만 관심을 갖고 돌보면 놀랍도록 오래 버텨준다는 것을요. 67살에 처음 오신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엔 자녀분이 거의 끌다시피 해서 오셨어요. 엄마 요즘 이상하다. 병원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오신 거죠. 진찰을 해보니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뇌가 늙는 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뇌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차를 타도 어떤 사람은 10년을 타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탑니다. 차이는 뭘까요? 관리입니다. 엔진 오일을 제때 갈고 부품을 점검하고 조심히 운전하는 사람의 차가 오래 갑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아니, 자동차보다 더 대단합니다. 뇌는 망가진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새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자극을 주면 잠들어 있던 부분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 뇌를 늙게 만드는 건 대체 뭘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운명도 아니고 유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신경인지센터의 정은아 선생님은 특히 4가지를 뇌의 주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첫 번째 주적은 중년의 비만과 근육 손실입니다. 45살부터 60 사이에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피가 제대로 안 가면 뇌세포는 질식하는 겁니다. 근육이 줄고 지방만 남으면 몸은 그대로인데 뇌는 은퇴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반대로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률이 2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운동이 뇌의 노폐물 배출 통로를 강화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 뇌에는 쓰레기를 내보내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운동이 이걸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주적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완전한 착각입니다. 니코틴이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물질을 과하게 자극해서 결국 세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뇌는 말라갑니다. 파킨슨병이나 치매 위험이 폭발적으로 높아져요. 하루에 10개비 이상 피우시는 분은 안 피우는 분보다 치매 위험이 1.8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니코틴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10%에서 15%까지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주적은 식탁 위의 3가지입니다. 소금, 설탕, 트랜스지방이죠.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단 음식은 더 무서워요. 과당이 염증을 일으켜서 세포를 늙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바삭하게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단 음식과 짠 음식, 바삭한 가공식품은 뇌에게 당신을 지워버리겠다는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약 20%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적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뇌가 이 몸은 쓸모없다고 인식합니다. 움직임이 줄면 뇌는 스스로 기능을 중단해요.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뇌는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9%나 높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정보를 저장했다가 잠깐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죠. 하지만 치매는 아예 저장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치매 초기에는 4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은 심각성을 모릅니다. 둘째,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습니다. 셋째, 단순한 암산이 안 됩니다. 넷째, 성격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밝던 사람은 우울해지고 조용하던 사람은 격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작아진 단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억이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안에 15개 말해보세요. 또는 100에서 7씩 계속 빼보세요. 잘 안 되면 치매검진센터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설문지도 있는데 15문항 중에 4개 이상 해당되면 고위험군입니다. 63나 77살 때 받는 건강검진에는 걷기 균형 검사도 들어있으니 꼭 받으세요. 이런 검사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조기 확인이 평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은아 선생님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치매는 늦게 온 게 아니라 뇌가 쉬고 있던 거라고요. 깨우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끌다시피 해서 오신 분들이 몇 달 후에는 스스로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뭘 했느냐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뇌를 깨우는 4가지 습관을 매일 반복하신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잊은 단어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꼭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번 소리 내어 읽으세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세포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거든요. 언어를 반복해서 훈련하면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시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손으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6%밖에 안 되지만 뇌에서는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키보드가 아니라 펜을 들어야 뇌가 움직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점심엔 뭘 먹었는지,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지 적는 겁니다. 감정도 형용사로 표현해 보세요. 기뻤다, 외로웠다, 답답했다, 시원했다처럼요. 가능하면 예쁜 글씨로 천천히 쓰세요. 그러면 판단하는 부분, 공간을 인식하는 부분, 언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손글씨가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기억력과 이해력, 창의력을 높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낯선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익숙한 정보는 뇌를 자극하지 못해요. 매일 새로운 단어 5개를 손으로 써서 외워보세요. 신문이나 책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어려운 한자어도 좋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뇌에게 너는 여전히 젊다는 메시지를 주는 행위예요. 외국어 단어를 암기하거나 새로운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것도 기억 저장소의 활동을 15%에서 20%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리듬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춤이 정말 좋아요.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춤은 차원이 다릅니다. 걷는 건 몸만 움직이지만 춤은 뇌가 즐거운 명령을 내리는 운동이에요. 리듬과 순서가 있는 동작은 기억 회로, 운동 회로, 감정 회로를 동시에 깨웁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달 동안 춤을 춘 분들은 기억 저장소 크기가 1.4% 늘어나고 기억력이 13%나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뇌를 위한 식사법이 따로 있어요. 단백질은 하루에 60g 정도 드세요. 두부 반모, 달걀 2개, 멸치나 미역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채소는 많이 드세요. 종이 5장 정도 분량의 채소로 섬유질을 채우시면 좋습니다. 칼슘도 필요한데 멸치, 미꾸라지, 다시마, 깨 같은 천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영양제도 많이 나오는데 오메가3나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나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건강검진 받으신 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단어 5개 외우고 손으로 일기 쓰고 잠들기 전 복습하고 일주일에 3-4번 몸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한 달이면 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자극을 주면 깨어나고 관심을 주면 살아납니다. 뇌는 속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젊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병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만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특히 알츠형 퇴행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약물 치료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함께 병행하면 진행이 멈추거나 안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자주 봅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창피해서 숨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제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알리세요. 전문가의 손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7세의 한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부인께서 거의 끌다시피 데려오셨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성격도 변하고 자꾸 길을 잃는다고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진단해보니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와 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습관을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에서 어려운 단어 5개를 찾아서 노트에 적으셨대요. 저녁엔 부인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셨고요. 동네 경로당에서 춤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부인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예전처럼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통한다고요. 정은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뜻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뇌의 건강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멈추면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죠.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 인생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움직이세요. 손으로 쓰세요. 새로운 것을 외우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뇌는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살아납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65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75살에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80세에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모두 좋아지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느냐 마느냐 그것뿐입니다. 단 한 달이면 됩니다. 정말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매일 단어 5개 외우고 손으로 일기 쓰고 잠들기 전에 복습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만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뇌는 속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젊다고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세포가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오늘 하루 뭘 했는지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라도 찾아서 외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워주기를, 움직여주기를,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